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오늘 열렸던 재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재판과 김용현 재판. 윤석열은 내란 재판 말고요. 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공수처에 안 잡혀가려고 그 경호처 동원해가지고 쌩 난리 쳤던 거,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요. 또 김용현 내란에 대한 재판도 열렸습니다. 윤석열 재판은 백대현 부장 그리고 김용현 재판은 지기현 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재판의 이 진행 과정을 보면은 판사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에 대한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이분 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일 지금 재판이 계속 두 개, 세 개씩 열리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이 김용현의 내란 재판과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니, 진작에 진행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지금까지 재판을 빨리 진행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몇 개씩 연달아서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기현 재판부는 그 이전에도 원래 12월 달에 끝내기로 했다가 지금 1월 달도 약간 갸우뚱하고 있잖아요. 그치, 1월 달에 재판이 끝날지 안 끝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네, 사실은 지금과 같이 재판을 계속 진행을 했다? 제 생각에는 9월 달이나 10월 달이 끝났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쯤 아마 선고가 이미 나기 시작했어야 정상인데 아직까지 재판도 마치지 않았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반면에 이 백대현 부장이라든지 또는 이진관 판사가 맡은 사건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진관 판사가 맡고 있는 한독수 재판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벌써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끝날 때가 다 된 거네요. 그렇죠. 한덕수는 한참 나중에 그 기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이 끝나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주에 막 두 번씩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그렇게 했었어야 정상인 거죠. 어떻게 내란 사건 재판을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참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렇게 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맞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백대현 판사가 진행한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이거부터 좀 해보죠. 윤석열이 그렇게 오늘 말을 많이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국무회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야, 윤석열 참지 못했는데 실수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왜 이렇게 자기 딴엔 자기가 법을 잘 알고 뭐 재판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정적으로 자신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치부를 드러내는 치명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이렇게 열심히 재판을 받는 게 참 고마워요. 전에 각정군 사령관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일부 정치인과 한동훈을 체포해서 총으로 쏴 죽이라는 진술을 검사가 받아낸 거 아닙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도 그러면 그 비슷한 진술이 나왔나요? 그렇죠. 국무회의를 어떻게 모았냐? 선별적으로 모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오. 그러니까 필수적인 멤버를 자기가 선정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들, 그러니까 처음에 8명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4명 정도가 와서 최대 11명 맞춰줘가지고 국무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8명을 윤석열 지가 뽑았다 이거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계엄을 할 때 필수적인 장관을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경제부총리 최상목, 김용현, 뭐 이상민, 조태열, 박성재, 김용호 이렇게 6명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장관도 선별을 해가지고 지가 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선별해서 참석시켰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야, 별 희한한. 그래서요. 그 원래 한독수 재판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이야기했었냐? 안보 때문에
선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미. 예, 안보 때문에 선별을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재판에서 이 꼬치꼬치 캐묻는 국무위원 부르지 말고 말 잘 듣는 애로 데리고 오라고 이미 진술이 나왔어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윤석열이 이 국무회의를 진행했을지 안 했을지는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그 부른 인원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지목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선별해가지고. 야, 근데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이죠. 네.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하는 게 의무예요. 따라서 이 의무를 못하게 방해하면은 그것 자체가 국헌문란에 해당이 됩니다.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막는 거는 그거 자체가 이미 내란에 해당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열었으면 다 참석시켜야 돼. 근데 지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참석시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법정에서 얘기를 해? 그거를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본인한테 불리한 이야기거든요. 불리한 얘기죠. 당연히 불리한 얘기죠. 야, 그러니까 장관을 선별을 했는데 선별된 장관들만 국무회의에 참석시켰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근데 하려면 또 그럼 11명을 할 것이지 8명밖에 안 했다는 거는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인 것은 본인 스스로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걸 자인하는 건데 그 한덕수 재판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일 때는 사후에 이 사인이나 명분 절차를 맞추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리 다 해놓고. 미리 다 해놓고 왜? 위급한 상황이니까. 뭐 위급한 상황이야. 근데 선배님 12월 3일 날 대한민국에 위급한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졌을까요? 지 때문에 지 위급해졌지. 때문에 위급해졌지. 그치. 상황 없었잖아요. 지 때문에 위급해진 거지. 근데 누가 무슨 위급이야. 자,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라서 일단 먼저 선조치 후 보고를 하겠다. 그렇죠. 근데 국무회의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국무회의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윤석열은 지가 인정을 한 거네. 선조치하고 나중에 끼워 맞추려고 했다. 그렇죠. 그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 자체가 내란, 그 말 자체가 내란인데, 잠깐, 이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했습니다. 누가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당시에 그 국무위원 CCTV 관련돼 가지고 특검 측에서 제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이 그걸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백대현 판사가 그거는 검사가 그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호인들은 상관 말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본인이 등판을 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 CCTV하고 윤석열 이 얘기하고 왜 연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CCTV 영상은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거물을 다 내놔라. 그건 내가 이해하겠어. 뭐 일종의 증거 개시 절차를 똑바로 하라 이 얘기를 하니까 나 그렇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CCTV 특히 그러니까 그 장관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느냐, 윤석열이 무슨 일을 했느냐를 정하는 거지. 선별 안 선별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선별 어쩌고 이 얘기를 스스로 했다는 것부터 되게 기괴하네. 근데 이 주장을 한 이유가 특검 측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나 국무회의 하려고 했다, 이걸 주장하려고 내가 이미 계엄의 필수적인 장관을 이미 리스트업 해놨어, 국무회의 했다니까,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8명이면 국무회의가 안 돼. 그러니까 알시당초는 11명을 모았다라고 하면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단 말이 되는데 8명 모았으면 국무회의가 안 돼요. 안 되니까 나중에 4명을 더 모은 거잖아. 근데 뭐 어떻게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도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8명, 4명 따로 부르려고 처음부터 작성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엔 처음에는 작정한 느낌은 아니고 8명은 본인이 이 대기를 시켜놓을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한덕수랑 만나게 되잖아요. 그 계엄의 요건을 맞추는 건 아마 한덕수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그게 아니고 다 내가 짠 거야. 그렇죠. 이 말이잖아요. 예. 근데 그럼 웃기는 게, 그러려면 11명을 적어도 11명은 모았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려고 했다가 되는 건데 8명만 모았다. 그러고 필수적인 요원들만 모았다. 아무리 필수적인 요원들만 모아도 8명 갖고는 국무회의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와, 이해가 안 가네. 윤석열 애초부터 국무회의 할 생각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뭐 한독수는 총리니까 부른 거고 경제 관련돼선 최상목 부른 거고 이제 국방 이제 군인들 막 부르고 북한 도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용인 불렀었던 거고 행안부, 외교부 이제 내란 일으키면 외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계엄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장관들을 부르려고 했던 거지. 야 내가 계엄의 요건을 맞춰야 되기 그렇지. 때문에 부른 거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덕수가 와가지고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4명 더 불러. 라고 했는 거는 맞는데 네. 처음에는 국무회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 확 시작해놓고 나중에 국무회의 한 것처럼 끼워 맞추면 된다라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이 본인의 그 집견실에서 이제 대회의실 그쪽에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얘기하고 이제 계엄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누가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직 사람 다 안 왔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저는 일단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 윤석열이 자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자백을 한 거거든요. 변명을 하려다가 범죄를 자백한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을 한번 좀 보시죠. 내용을 한번 보시고 동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국무회의를 검찰 측에서는 모양만 국무회의지 실제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그 헌법상 요건인 이 국무회의는 이거를 아무 위원들을 이제 막 되는 대로 막 불러서 한 게 아니고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총리,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이 8명의 필수 기본 멤버는 대통령이 이미 정해놨고 또 국무회의에 배석해야 되는 통상 배석해오는 안보실장과 비서실장 또 이게 안보에 관련된 거니까 국정원장까지 이미 오게 해서 총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연락을 다 해서 바로 옵니다. 이 부분이. 그러고 거기에 이제 복지, 농수산, 중소벤처, 국토 등 해서 5명을 추가로 부르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것이 그 국무회의에 필요한 어떤 그 실질 심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이런 점들이 갖춰졌다는 것을 좀 그 확인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소송 지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 그러니까 되게 뻔뻔스러운데, 그러니까 자기는 다 불렀다. 필요한 사람은 다 불렀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계엄의 핵심적인 장관들은 다 불렀다. 본인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계엄의 필수적인 국무위원들, 장관들은 다 불렀다. 그러니까 국방, 외교, 행안, 법무, 기재, 통일. 뭐 일단 그렇긴 하네요. 안보와 관련된, 외교와 관련된 모든 장관들은 다 부른 거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반드시 이제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될 부처인 거 아니야. 국방부는 반드시 장악해야 되고 외교, 행안, 법무도 그렇지. 반드시 내란 성공을 위해서 지가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되는 핵심 부처들만 불렀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지가 필요해서 부른 거지. 국무회의를 열 목적으로 불렀다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라고 하면 구성원을 11명으로 구성을 그치. 했어야죠. 11명, 3명만 최소. 더 불렀을 되는데. 근데 굳이 딱 8명만 잘라서 한다?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맞추려고 그랬다. 그렇죠. 이것도 웃기는 게 사후에 맞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불법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라이도 아니고 얘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거지 평생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군대에 있으면 가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군대 장부는 전부 다 가라다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군대에 있는 모든 문서는 다 가라다. 네, 그 만들어 놓고 나중에 끼워 맞추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맞춰야 되니까. 잔류 분량 남아 있는 건 딴 데 갖다 주기도 네. 하고 심지어 갑자기 소비를 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윤석열도 평소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가라로 만들어 가지고 대충 끼워 맞추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라로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가라 국무위원, 그러니까 국무회의록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에서도 가라로 이야기하잖아요. 본인 갑자기 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야, 참, 제가 전역한 지 지금 한 20년 넘었었는데요. 여기서도 가라라는 말을 내가 하게 될 줄 몰랐네. 진짜 가라네. 아, 그리고 또 대통령 자체가 가라네. 사실 그 얘기랑 진배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선조치 후보고 네. 그 얘기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도 당장에 총탄이 날라와야지 선조치 후보가 하는 거지. 자기 그냥 판단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조치 후보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헌법과 관련해서는 위헌이에요. 아무리 급박해도 국무회의는 열어야 돼. 국무회의 안 열고는 안 됩니다. 근데 야, 참 황당무계한데요. 자, 결국에 이 말은 윤석열이가 지한테 필요한 사람들만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체가 사실 위헌입니다. 사실 국무회의라는 거는 그 자체가 이미 헌법적 의무예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치라는 건 그냥 헌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계엄에 필수적인 국무위원만이 있을 수 없어요. 다 참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열리면 무조건 다 참석해요. 그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참석을 해야 돼. 근데 국무위원이 참석할 수 없도록 일정조차 안 알려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 부르지 않는 근거가 뭐냐? 코치코치 캐묻는 애는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이유잖아요. 안 부른 이유가.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내란인 겁니다. 실은 윤석열이가 지금 한 얘기는 스스로 내가 내란을 저질렀다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아니, 다시 한번 계엄이 선포가 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필수 국무위원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필수만 불렀다? 그러니까 필수만 불러가지고 회의 없이 요건 안 갖추고 차차작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하려고 했는데 한독수가 말려가지고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실제로 안 열어서 사람이 모이는 것만 보고 그냥 후다닥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로 게임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삶 자체가 불법적이고 그리고 절차를 안 따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네.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윤석열 밑에 있었던 김정한 실장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엄 당일날 무슨 일 있었냐? 특별한 일 뭐가 있었냐 하니까 평소와 똑같이 11시에 출근하셨다라고 진술하거든요. 뭔가 이상한 점 있지 않습니까? 평소와 똑같이 11시? 아니, 윤석열 출근 시간이 11시였던 거야? 라고 때 우리 다들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11시 출근할 수도 있지. 그래 놓고서는 지들은 우리 전현희 의원이 제대로 출퇴근 제대로 안 했다고 한 두어 번 출근 시간 오겠다고 그걸로 징계해서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자들이며 내로남불에 찌들어져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계엄 국무회의를 지금도 올해 제대로 했다라는 여론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네요. 그렇죠. 야, 대단하네. 진짜 이 얘기를 하던가요? 뭐 실제로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추가 기소돼가지고 이제 간저에서 공수처 못 들어오게 막는 이야기와 국무회의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본인의 그 권리인 심의권을 박탈했다라고 지금 혐의가 그렇죠.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서 나는 국무회의 절차를 지켰고 국무회의를 실제로 진행을 했다를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끼워 맞추면서 그 증거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 중에 국무회의 제대로 했다는 여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론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냥 우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제가 이게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윤석열의 지지자분이 갑자기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기자네요. 그래서 기자입니다 하니까 본인이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제 젊은 남자 기자잖아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그 재판장 중에 지기현 부장만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기현 부장. 근데 지기현 부장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 저는 그분한테밖에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본인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저게 지금 민심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야,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 진짜 우물한 개구리도 아니고 동굴 속에 갇힌 죄수도 아니고 정말 시각이고 뭐고 좁디 좁은 사람 아닙니다. 시각도 좁고 속도 좁고 쏘갈머리도 없고 이런 속 좁은 인간을 대통령이라고 뽑아준 사람이 사실은 문제죠. 한편으로 이런 놈을 대통령에 앉히자고 설친 기자들, 제가 이름을 다 말 못하겠는데 그 기자들도 다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니들 때문에 이 꼬라지가 났어. 온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니? 아우 정말 열받네 또. 예. 자, 근데 윤석열 참 대단합니다. 예. 자, 오늘 재판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오전에 시작이 됐죠? 네, 오늘 오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제 1시 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시에, 그러니까 30분이 더 진행되고 오후 2시에 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오전 재판 끝내고 오후에는 간단하게 재판이 그렇죠. 끝났네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은 오전에 나온 얘기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인상 뭐 어땠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도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음번 재판은 이제 개헌 문건에 관련해가지고 폐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증언을 했었던 강우구 부속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을 다음 주에 소환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민정수석. 그렇죠. 야, 김주현 민정수석이 나오면 볼만하겠네요. 제가 이걸 왜 주목하고 있냐면 당시 한독수 재판에서 강희구가 그 김주현 민정수석이 개헌 문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얘기를 했다. 본인이 그러니까 시키진 않았는데 그걸 듣고 나서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덕수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사인 받고 김용현 사인 받고 윤석열 사인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한덕수가 아차 싶었나 봐요. 이거 사후 개헌 그치. 문건이지. 그래서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폐기 지시를. 그 내용이 아마 다음 주에 상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또 희한하게 또 말을 바꾸면 어떡하나 슬쩍 걱정되긴 하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재판 이렇게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 야, 좀 고생 많으셨네요. 네. 자, 조금 있다가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단 얘기를 좀 마저 해보고 오늘 이번 주 취재를 좀 마치도록 하죠. 네. 김용현 변호인단이 감치 한번 갔다 오더니 기세 등등해졌어요. 감옥에 확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째 뭐 이런저런 뭐 논란 끝에 안 갔어요. 예, 감옥에 안 갔어. 감치 명령 받고도 안 갔어. 그러니까 너무 이 기세 등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기세 등등해지지 않았느냐라는 우려도 되는데 자세한 얘기는 이어지는 두 번째 소식 본론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도 한번 보고요. 차분히 브레이크 타임을 진행한 다음에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